1부에 이어가지고 2부를 계속 달려가 볼게요. 근데 이것도 하다가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으면은 2부에서 그냥 종료를 할까 합니다. 3월 4일 목요일 밤 11시에 저도 마켓을 살펴보면서 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빅스 선물들을 좀 살펴봤는데 당연히 가까운 선물의 근월물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아직 이게 이제 콘덴고라는 점 그거 백오데이션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미처 봤을 때 진짜 패닉셀은 아직까지 발생하지도 않았다. 이렇게 판단해서 살짝 그래도 거래량이 실린 패닉셀을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3월 5일 금요일이 될지 그 다음 주 요번에 이제 오는 월요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관망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빅스를 볼 때도 가까운 뭐 3월, 뭐 5월 아니면은 뭐 2개월, 8개월 스프레드를 좀 보던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가지고 사람들이 해증을 어디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근월물에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월물에 더 많이 하던가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 숏 포지션을 좀 했는데 리샹 오토죠. 여기다가 풋옵션을 사가지고 좀 수익을 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제 개인 트레이딩 내역인데 당연히 고점에서 막 이렇게 막 1불 넘어가고 1불 30센트 갔을 때 못 팔았어요. 당연히. 그래서 저도 적당히 수익을 그냥 만족을 하고 이렇게 좀 다 판매를 해줬고 지금 뭐 중국 전기차를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 풋옵션을 종료 마감 청산해 준 이유는 딱 이거예요. 이 마감 기한이 3월 19일이거든요. 이 옵션을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이자 도박이에요. 그런데 시간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감일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사건,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영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수익이 뭐 100%든 200%든 500%든 순식간에 그냥 0%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옵션을 기회 줄 때마다 빨리빨리 이거를 뭐 투기로 들어갔다면 빨리빨리 끊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고점에서 팔면 좋죠. 근데 고점에서 딱 팔고 저점에서 딱 매수하고 이거는 한두 번은 가능한데 계속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해요. 그리고 다른 숏 포지션이죠. SQQQQ 요거를 한 2주 정도 들고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때 11시부터 해가지고 12시에 300주 있던 거를 다 크게 매도를 해줬어요. 중요한 게 이런 세배 레버리지를 들어갈 때는 언제나 막 몰빵을 해가지고 다 들어가면은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요. 그래서 언제나 다 잃어도 좋은 금액. 물론 잃으면 안 되죠.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반도체 저는 숏 포지션을 한 2 정도 들고 왔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. SQQQ는 그래도 그나마 좀 베팅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언론에서 막 하입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숏 포지션을 뭐 300불 정도 300주 정도 한다는 게 저도 마음은 편치 않은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운 좋게 금요일 날 요 시간대에 다 이제 매도를 해줬고요. 숏 포지션은 다 청산을 해줬어요. 언제나 참 이런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 항상 반대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물론 100%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좀 숏포지션도 언제 뭐 해볼만 할 때는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바보 같은 게 팔아야 되는데 요 중간에 보이세요? 팔아야 되는데 14.90센트에 요거를 샀어요. 100주를.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운 좋게 다시 여기 보면은 92센트에 네 2센트나 그러니까 2불이죠. 요거 수익 내고 손해 안 내고 잃지 않고 다행히 운이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세배 레버리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던 거는 그냥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뭐 실력이고 차트를 잘 보고 정말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그냥 뭐 짧게 투기를 하는 것도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랜만에 좀 대량으로 좀 많이 이것저것 좀 쇼핑을 좀 했고요. 그리고 SQQQ 그리고 SOXS 요거를 청산해주고 바로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SPXL 그리고 TQQQ를 매수해줬어요. 한 100주, 100주? 100주 좀 넘게 매수해준 것 같은데 이것도 금액도 어떻게 보면 크다 할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언제나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절대 추천이나 매수나 제가 이걸 사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는 목요일 날 제가 판단했을 때
어떤 특정 상황들이 나오면 나는 지금 숏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를 다 매도해주고 바로 롱 포지션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를 매수를 한 거고, 이게 저는 절대 뭐 실력이 좋다거나 뭐 어떤 분들은 실력이 좋아서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운으로 그냥 이렇게 운 좋게 스위치를 좀 해준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, 약간 시간이 이것도 적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천하거나 이걸 사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, 그냥 초보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,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는 좀 주말 이번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좀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나스닥 선물 지표의 모습이고요. 살짝 이게 100일에서 지지를 살짝 받고 올라왔어요. 그리고 이 정도 과매도 RSI, 요게 요 정도 완전 과매도 간 것도 완전 아니지만 거의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. 그래서 이 정도 과매도면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, 뭐 일반 주식이나 뭐 스펙, 그리고 SOXL, 그리고 SQ가 아니죠, TQ, 이걸 좀 샀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롱 포지션을 지금 하기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롱 포지션은 안 했고요. 최근 이 실적 EPS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았는가 한데, 지금 에너지하고 금융이에요.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눈이 쏠리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. 반면에 이 필수 소비재, 컨슈머 스테이플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안 좋아요. 그리고 헬스케어도 안 좋고. 근데 이게 제가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몰라요.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하고 금융의 지나친 쏠림은 그렇게 저 개인적인 초보 개인 투자자의 눈에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안 보여. 물론 이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겠지만 제 투자 관점, 제 투자 로직에서는 저는 이제 살짝 비중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인 거예요. 지난 영상에서 금도 저는 좀 매수를 한다 그랬고 지금 좀 물려 있어요.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3배짜리 금광주를 하는데, 이 금광주하고 이 금하고는 같게 보면 안 돼요. 금광주는 금을 채굴해서 캐내가지고 이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금 투자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. 이 금광주 같은 경우는, 왜냐면 얘는 유가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인건비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이 퓨어 골드하고는 똑같이 보면 안 된다. 그래서 특히, 그리고 제가 지금 물렸지만 그냥 가만히 덤덤하게 있을 수 있는 거는, 저는 그냥 금 페이퍼 ETF 그걸 샀어요. 그래서 물려도 뭐 언젠가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갖고 있으면은 수익은 줄 테니까. 근데 금광 그 NUGT라든가 뭐 JNUG 이런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.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시간이 적이 되는 상품이에요.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,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이 TLT 요 변동성 지수가 있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5% 정도 내려왔어요.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 채권에 대한 변동성은 살짝 15% 정도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금리가 상승했어요. 이 10년물 금리. 근데 그리고 이 국채 TLT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쭉 상승을 했어요. 이때는 얘도 교통정리할 마음의 이 안정을 취할,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뭐 남자 여자가도 사귀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자기도 마음 추스리고 안정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. 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.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었겠죠. 뭐 술도 마시고 힘들었으니까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내려왔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. 요 모습은 달러 인덱스고요. 이게 100일 이평선 여기 위로 지금 살짝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위에까지 쭉 쏠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92.5까지, 여기가 조금 지난번에 지지가 되어줬던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92.5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재밌는데 재밌지 않나요? 모든 사람들이 다 달러가 이게 약세로 간다고 막 해서 달러 그 포지션도 막 증가하고 있고,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투기적 포지션도 계속 지금 숏 포지션이 거의 역대급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렇게
딱 반대 구프가 생겨난 거예요. 이런 거 보면은 항상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는 참 조심을 언제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보면은. 그리고 주식에 관한 저의 생각,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고추를 키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촌놈이기 때문에 고추가 저렇게 생겨나는지 몰랐고 고추 그 뿌리 한 개에서 무슨 막 세 달, 네 달, 다섯 달 동안 계속 열려나는지도 몰랐어요. 그리고 고춧가루가 왜 비싼지도 알았고요. 이번에는 고춧가루도 직접 청양고추도 키워서 빻아줬거든요.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고추 처음에 묘목을 샀어요. 그러면 얘를 처음에 밖에 못 내놔요.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모든 세상의 만물과 이치가 이 주식과 똑같아요.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이 만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세상 이치를 좀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고추 묘목 밖에 못 내놓으니까 집에서 관리를 해주고 계속 물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해야 돼요. 주식도 똑같아요. 내가 개별 회사를 샀어요. 그러면 얘도 실적 발표를 해주고 이 차트, 이 추세적인 이런 기술적인 모습도 어떻게 보는지 봐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량이 빠지는지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고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관리, 집중 케어를 해줘야 돼요. 초반에. 근데 얘가 한 달,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밖에 내놔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추 심었는데 얘가 뭐 3일 만에, 뭐 일주일 만에 이 자식 왜 고추 안 열려? 하고 고추 뽑아 버릴 거예요. 적어도 한 뭐 6개월 이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6개월은 굉장히 짧은 거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레몬 나무라든가 이런 과일을 주는 이런 나무들을 심으면은 1년 있다가 과일 안 열린다고 그 나무 뽑아 버릴 거예요. 3년이든 5년이든 올리브 나무는 5년 걸리거든요. 그러면 이런 거는 5년, 3년 지났다고 올리브 나무 뽑아 버릴 거예요. 이건 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올리브를 수확하려면요. 그래서 주식도 좀 이렇게 농사와 같게 오랫동안 좀 기다리고 관리를 해주고 비료도 좋은 걸 주고 하면은 얘가 고추 열릴 때도 10개 열릴 게 50개 열리고 70개 열리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조금 더 케어를 초반에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투자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당장 이렇게 3개월, 3개월도 아니죠. 막 3일, 일주일. 요즘에 스펙들이 그랬죠. 막 3일 만에 쭉쭉 빵빵빵 올라서 막 50%, 뭐 100% 오르니까 모든 주식이 다 그럴 것 같고 이렇게 50%가 올랐다는 말은 밑으로도 마이너스 50%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고수익을 노리는데 저위험을 원한다. 이런 투자 상품은 없어요. 고수익이 가능한데 저위험이 되는 걸 있으면은 저한테 제가 알려주세요. 제가 돈 주고 그거는 제가 살게요. 이렇게 고수익을 노리면서 저위험을 노리는 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고수익을 노린다면 고위험, 이 언제나 항상 반대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2월인가 그때 뭐 매수한 3M 콜옵션 있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막 벌지는 못해요.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얘는 주가 하락도 안 했어요. 그냥 쭉 유지하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굳이 채권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좀 좋거나 아니면은 이런 마켓 이런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배당도 뭐 3%인가 뭐 3.5% 꾸준히 주고 뭐 3M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들을 중간에다 딱 박아두면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투자할 때도 이런 농사 짓는 거, 그리고 고위험, 이런 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초보 개인 투자자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건강하시고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